그러면 체계적으로 조직화된 틀을 가지고 글을 보면 어떤 효과가 나타나는지 보겠습니다. 출제자의 눈과 나의 눈이 일치하면 서로 어긋남이 없게 되죠. 자, 출제자는 이 글을 제시하고 이 글의 핵심 내용을 출제자 입장에서는 A라고 보는데 너는 어떻게 보고 있니? 하고 묻는 겁니다. 자, 질문을 보면 무엇인가 어떠한 것인가 라는 물음에 대응하는 내용이 질이다. 그리고 어느 정도라는 물음에 대응하는 내용이 양이다. 자, 글은 대개 첫 문장에 전체 핵심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대개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글에서는 첫 문장만 읽고서는 전체를 파악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각각의 내용을 다 읽고 선택지, 진술과 비교 대조해서 정어를 가려 하겠죠. 이렇게 하면 좋은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접근하면 될까? 그래서 프레임으로 보자는 거죠. 자, 지문을 보면 예를 들어서 때문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에 내 의견이죠. 자, 의견이 꼬리 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글은 미괄식이죠. 자, 이 글을 쓴 사람은 그러나 다음에 자신의 얘기를 이렇게 늘어놓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핵심 내용은 그러나 다음의 내용 키워드 잡으면 되죠. 자, 일정 한도 넘긴다면 이와 같은 것이 얻게 되어 더 이상 책상이라 할 수 없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진술과 일치한 선택지를 찾으면 답은 3번이죠. 이렇게 프레임 가지고 접근하면 이런 어려운 내용의 지문 다 읽지 않고도 쉽고 빠르고 정확하게 답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이게 프레임의 힘이죠. 이렇게 하자는 겁니다. 예제 D 보겠습니다. 다음 글에서 나타난 플로티니스 개념가 어떤 것인지 찾아라는 거죠. 자, 그러면 글을 먼저 읽고 해석할 것이냐 아니면 그의 개념가 어디에 있는지 찾아갈 것이냐 이것을 판단해야 합니다. 맞다 그렇다 그러나 내 의견이죠. 그러면 내 의견을 찾아가면 됩니다. 그래서 내 의견은 어디에 있을까? 그러나 또는 하지만 다음에 있죠. 다행히 그러나가 눈에 잡혔습니다. 그러면 이 그러나 다음에 내용이 플라토니스의 개념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다 읽지 말고 이것을 선택지, 진술과 비교, 대조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만 내가 비교, 대조, 프레임으로 답을 찾으라 그렇게 잔소리하죠. 자, 이렇게 접근하면 이 어려운 내용 다 읽지 않고도 답을 3번으로 확정할 수 있는 거죠. 이것이 프레임의 힘이죠. 이렇게 하자는 겁니다. 예제 2는 대수능 문제죠. 출제자가 이렇게 길고 어려운 내용의 지문을 주고서 글쓴이가 독자에게 강조한 말을 찾아보라는 겁니다. 그런데 다르게 표현했다 그러죠. 결국은 어휘력입니다. 자, 지문 첫 문장 보면 사회를 체계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관점을 지녀야 한다고 그러죠. 그렇다면 글 전체는 관점에 대한 얘기로 구성되어 있을 겁니다. 자, 꼴을 보겠습니다. 이와 같은 것도 필요하다 하지만 합성어죠. 역사적 관점에서 보면 조금 더 포괄적으로 사회 특성을 이해할 수 있다. 자, 출제자는 이 글을 쓴 사람이 글을 읽는 독자에게 강조한 말이 아라고 보고 있는데 너도 아라고 보고 있니? 하고 묻는 거죠. 그러면 이처럼 서로의 의견이 일치하기 위해서는 각자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프레임으로 보자는 겁니다. 이렇게 프레임으로 접근하면 객관적인 시각을 유지할 수 있죠. 맞다 그렇다 그러나 내 의견. 자, 그러나 내 의견입니다. 하지만 관점이죠. 역사적 관점에서 사회 현상을 분석하자 그러면 조금 더 포괄적으로
사회 특성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 이 글을 쓴 사람이 독자에게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자, 관점을 다르게 표현하자고 하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 볼관자죠. 그래서 한자, 볼관자에 따르는 진술, 눈이죠. 이렇게 연결하면 답은 3번이죠. 이렇게 접근하면 이렇게 길고 어려운 내용 다 읽지 않고도 정확하게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게 프레임의 힘이죠. as if 이 문제는 이해를 잘 해야 합니다. 도산 노인의 생각에 대해서 묻고 있죠. 그러면 지문에서 도산 노인 생각에 해당되는 글은 무엇인지 찾아내야 되겠죠. 자, 맞다, 그렇다, 그러나 내 의견입니다. 생각이죠. 그래서 그러나 의견 이것을 빨리 찾아내야 합니다. 자, 각 문단을 볼게요. 첫째, 도산 12곡은 도산 노인이 지은 것이다. 그러면 첫 번째 문단은 도산 12곡이란 책에 대한 설명이죠. 두 번째 문단, 노인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 이때 노인은 도산 노인이죠. 세 번째, 자, 내가 어쩌고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때 나는 누구일까요? 도산 노인이 아니죠. 그러면 누구일까? 이황이죠. 마지막 문단, 여기서 나는 역시 도산 노인이 아니라 이황이죠. 그래서 이 글은 각 문단 주제에 제대로 파악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노인의 생각을 묻고 있습니다. 그러면 노인에 대한 얘기, 두 번째 문단, 맞다, 그렇다, 그러나 내 의견. 그래서 그러나 다음에 내용을 선택지 진술과 비교 대조하면 되죠. 자, 노래로 부를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 우리나라에서 한시를 노래로 부르려는 전통을 되살리려고 한다. 서로 어긋났죠. 그래서 답은 2번이죠. 이렇게 프레임 가지고 보면 글 전체 읽지 않고도 충분히 답을 쉽고 빠르고 정확하게 찾아낼 수 있죠.